서울시 경찰은 조봉암과 간첩들과의 관계에 대해 조사를 한다. 경찰은 조봉암과 진보당을 간첩들과 연관시키기 위한 신문을 하였고, 북한과 접촉한 증거를 잡기 위해 평화통일론에 대한 조사도 하였다. (1953년) 한국전쟁이 휴전 상태에 들어가고 다음 해인 (1954년 4월) 제네바 회담에서 전쟁에 참가했던 각 국가들은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의견과 방법을 제시했다. 소련, 중국, 북한은 남북한의 문제 해결보다는 남한에 존재하는 유엔군을 침략자라 생각하고 유엔군 철수 후 외부 개입 없이 남북한 두 세력 간의 독자적인 해결을 강조하였다. 북한의 생각은 외부 세력의 개입 없이 남북한이 동등한 조건이 되면 주도적으로 남북한을 통일된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 수 있다는 계산된 평화통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진보당이 말하는 평화통일론은 제네바 회담에서의 유엔과 민주주의 진영의 의견을 반영해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통일을 하자는 의견이었다.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은 국제적인 상황에 따라 통일 방식이 변화하기 때문에 구체적 통일 방안은 존재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달랐지만 진보당에 붙인 범죄 혐의는 간첩과의 접선과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이 북한의 통일 주장과 같다는 이유였다. 정부는 북한의 평화통일론과 뜻을 같이 하고 간첩과의 접선, 공산당원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 남한을 파괴하려 했다는 이유로 1958년 2월 25일 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취소한다. 그런데 정부가 진보당을 해산시키기 위해 찾은 법률 조항은 이미 과거의 법으로 효력이 없는 미 군정법령의 정당 관리 규정이었다. 1958년 3월 13일 조봉암과 진보당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 재판은 간첩과 진보당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점도 찾을 수 없었고 북한의 평화통일과 진보당의 평화통일론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이승만 대통령의 직속 부대라 할 수 있는 육군특무대도 사건을 수사하였고 1958년 2월 육군특무대는 양명산 사건을 발표하면서 조봉암이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았다는 발표를 한다. 양명산은 무역상으로 위장하여 남북을 왕래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던 육군 특무정보기관인 HID-1이었으나 이중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이었다. 간첩 혐의가 있는 양명산은 조봉암과 아는 사이였고 대통령 선거 당시 북한 공작금과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증언을 한다. 그리고 검사는 공작금을 전달했다는 증거로 수표를 제시했다. 조봉암은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양명산이 무역으로 번 돈을 준 걸로 알았고 북한에서 보낸 공작금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리고 양명산이 간첩이라는 사실도 몰랐다는 증언을 한다. 재판은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1958년 곧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유당은 선거 준비에 들어갔고 자유당의 2인자인 이기붕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지역을 찾고 있었다. 이기붕의 지역구는 서대문구였지만 대도시인 서울에서 자유당의 민심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서대문구 대신 출마할 여러 선택지 중 한 곳인 이천을 선택한다. 그런데 이천에는 오래전부터 출마 준비를 하고 있던 이정재가 있었다.
이천은 이정재의 고향으로 1954년 3대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했으나 자유당에서 공천을 주지 않아 국회의원에 출마하지 못했다. 이정재는 고향 지역에서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 몇 년간 각종 지역 행사에 참여하고 마을의 각종 민원과 이천 출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지역 표심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기붕과 자유당은 자신들의 부하처럼 거느리던 이정재가 자신들과 같은 국회의원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다. 고향에서 출마하기 위해 몇 년간 노력했던 이정재는 아무것도 못하고 권력의 2인자인 이기붕에게 지역을 빼앗기는 상황이 되었다. 이기붕과 자유당 권력에 충성하며 각종 정치 테러를 실행했던 이정재는 쉽게 출마 포기를 하지 않으면서 권력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 선거를 앞두고 자유당은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모았다. 그중 하나가 선거 직전에 있었던 산업은행 연계자금 부정대출이었다. 산업은행은 정부가 1,000만 원의 출자금으로 100% 지분을 소유한 은행으로 정부의 신용을 바탕으로 산업 개발과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한 자금의 공급 관리가 목적인 은행이었다. 산업은행의 자금 조달 방법은 미국에서 지원받는 경제 원조금이나 산업은행에서 확정된 이자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만드는 방법이 있었다. 그런데 미국에서 받는 원조 자금은 대충 자금이라고 해서 미국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했고 채권 발행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했다. 그래서 정부와 자유당은 자금 사용이 쉽지 않고 대출할 자금도 부족한 산업은행을 이용해 생각해낸 것이 연계자금이었다. 정부와 자유당은 대출 자금이 필요한 회사들의 목록을 만들고 산업은행의 업무 계획에 맞춰 돈을 빌려줄 회사의 순위를 정한 후 재무부의 승인을 받는다. 재무부의 승인을 받은 산업은행은 한국은행에 대출을 요구한다. 산업은행은 자신들이 지급 보증을 하는 조건으로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자금을 대출해준다. 시중은행들은 한국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재무부의 승인을 받은 기업들에게 대출이자를 제외하고 대출해준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기업들은 자유당에게 정치 후원금을 상납한다. 이렇게 은행들을 연계한 부정대출은 아무나 받을 수 없었고 정부와 자유당의 친화적인 기업들만 가능했으니 기업들은 정부와 자유당에게 잘 보이기 위한 후원을 하였다. 정부 소유의 산업은행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이지만 정부와 자유당은 정치 자금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1958년 5월 2일 제4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4대 국회의원 선거는 자유당과 민주당이 협상선거법을 통과시키면서 50만 원의 선거기탁금, 선거운동기간 제한, 선거비용 제한, 선거기간 보도규제 등으로 무소속과 작은 정당 후보들의 출마가 힘들어졌다. 협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주었고 총 233석 중 자유당이 127석, 민주당이 79석을 가져가면서 양당이 주도하는 국회로 변했다. 민주당은 전국의 도시 지역에서 지지세가 강했고 특히 서울은 16석 중 14석을 가져온다. 지방은 1957년 전국에 만들어진 국민반 조직을 이용해 민심을 통제하고 자유당의 선전물을 나누어 주는 등의 선거 개입을 통해 자유당의 지지세가 강했다. 정부와 자유당이 해산시킨 지방을 목표로 했던 진보당이 존재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 이정재의 지역인 이천에 출마했던 이기붕은
이정재와 다른 상대 후보들을 협박과 방해로 출마를 포기시키고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된다. 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 소속으로 나와 최연소로 당선되었던 김영삼은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에 낙선한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지만 정부와 자유당은 앞으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조봉암과 진보당 간부들을 놓아줄 마음이 없었다. 검찰은 조봉암에게 간첩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였다. 1958년 7월 2일 조봉암과 진보당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 일 심 선고 결과 진보당의 평화통일론과 조봉암의 간첩 혐의는 무죄. 그러나 양명산이 전달한 돈이 북한 공작금인지 몰랐어도 돈을 받았으니 조봉암과 양명산에게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정부와 자유당은 법을 이용해 조봉암을 제거하려 했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와 자유당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